전북 완주의 한 농촌 마을에서 일어난 믿기 힘든 배신과 반격의 이야기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77살 노인이 귀농을 핑계로 내려온 딸과 사위에게 평생 일군 땅을 빼앗긴 후 치매 환자로 몰리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사연은 단순한 가족 분쟁을 넘어 노인 권익과 사회적 정의에 관한 감동적인 교훈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거짓 귀농의 미소, 진짜 땅의 눈물.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특별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더 많은 이야기와 재미있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 채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아침 6시. 전북 완주의 작은 마을 장효섭 노인의 집 마당에는 이미 봄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77살의 장효섭은 오랜 습관처럼 새벽부터 일어나 텃밭을 살피고 있었죠. 손에는 낡은 괭이 하나, 주름진 이마에는 맺힌 땀방울이 반짝였습니다. 30년 넘게 농협 지도사로 일하다 은퇴한 그에게 이 땅은 단순한 소유물이 아니라 인생의 반려자나 다름없었어요. 이 땅에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지. 내 마지막 동반자니까. 장효섭은 매일 아침 같은 말을 중얼거리며 텃밭 구석구석을 살폈습니다. 새맞이기 남짓한 땅이지만 그에게는 전 재산이자 삶의 터전이었어요. 흙을 만지작거리던 그의 얼굴에 문득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늘은 딸 윤정이 남편과 함께 방문하는 날이었거든요. 정오가 되자 멀리서 자동차 소리가 들려왔어요. 장효섭은 괭이를 내려놓고 대문 앞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검은색 외제차에서 내린 딸 장윤정과 사위 윤태준의 모습이 보였죠. 43세 윤정은 아버지를 보자마자 달려와 안겼습니다. 아버지, 오래간만이에요. 건강해 보이시네요. 그려. 우리 딸도 참 좋아 보인다. 장효섭은 딸을 꼭 안아주었어요. 그리고 사위 윤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46의 윤태준은 도시에서 사업한다며 별로 찾아오지 않았던 사람이었죠. 오늘은 왠지 밝은 표정으로 장인을 맞이했습니다. 장인어른 정말 오랜만입니다. 건강하셔서 다행이네요. 허허, 그래. 반갑구나. 어서 들어오너라. 식탁에 둘러앉아 점심을 먹으며 윤정과 태준은 놀라운 소식을 전했어요. 서울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시골로 귀농하겠다는 거였습니다. 장효섭은 순간 밥숟가락을 놓을 정도로 놀랐죠. 뭐라고? 너희들이 여기서 살겠다고? 네, 아버지. 도시 생활이 너무 팍팍해요. 태준이도 부동산 일이 잘 안 풀리고 저도 회사 그만두고 싶었거든요. 시골에서 새 출발하고 싶어요. 장효섭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 줄곧 혼자 살았던 그에게 가족과 함께 사는 것은 오랜 꿈이었으니까요. 태준은 장인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저희에게 농사지을 땅 조금만 나눠주시면 열심히 배워서 효도할게요. 우리 같이 살아요. 그래. 이렇게 좋을 수가. 내 땅 얼마든지 써라. 우리 윤정이랑 잘 살면 그걸로 족하지. 장효섭은 기쁨에 겨워 술잔을 기울였어요. 오랜만에 찾아온 행복에 마음이 들떴죠. 그날 밤 장효섭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이루었습니다. 꿈에서는 아내와 함께 넓은 들판을 거닐고 있었어요. 아내는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조심해요. 모든 미소가 진심은 아니니까. 다음 날부터 윤태준은 부지런히 장효섭의 농사일을 도왔어요. 도시에서 온 사람치고는 꽤 열심히 하는 모습에 장효섭은 사위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마을 친구 최만호가 찾아왔을 때도 자랑을 늘어놓았죠. 우리 사위 보소, 저 열성적인 모습. 도시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 있다니 나도 놀랐네. 최만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표정이었어요. 그러나 장효섭은 너무 행복해서 친구의 미묘한 표정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찾아온 새로운 봄, 그는 그저 감사함에 젖어 있었죠. 귀농을 선언한 지 2주일째 윤태주는 매일 아침 장효섭보다 먼저 일어나 농사 준비를 했습니다. 장효섭이 눈을 비비며 마당으로 나오면 이미 태주는 호미를 들고 밭을 가꾸고 있었죠. 처음에는 어색했던 손놀림도 점점 능숙해지는 듯 했습니다. 장인어른, 오늘은 무슨 일을 도와드릴까요? 허허, 사위가 이렇게 부지런하니 내가 오히려 부끄럽구만. 오늘은 저쪽 고추밭 좀 매주면 좋겠다. 태주는 항상 웃으며 응했죠. 딸 윤정도 시골 생활에 잘 적응하는 듯 했습니다. 매일 아침 세 사람이 함께 식사하는 모습은 장효섭에게 꿈만 같았어요. 아내가 떠난 후 처음으로 집안에 웃음이 넘쳤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태주는 장효섭을 찾아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장인어른, 한 가지 부탁드릴 게 있는데요. 무슨 일이냐? 말해보거라. 실은 귀농 자금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제 신용도가 좀 낮아서요. 장인어른 땅 서류를 잠시 빌릴 수 있을까요? 대출용으로만 쓰고 바로 돌려드릴게요. 장효섭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인 이 땅의 서류를 내어주는 건 쉬운 결정이 아니었죠. 그때 윤정이 다가와 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아버지, 태준이가 정말 열심히 하잖아요. 대출받아서 농사 제대로 지어볼 거래요. 저희 믿어주세요. 그래. 너희가 잘 되는 게 내 바람이니까. 하지만 대출받고 꼭 돌려줘야 한다. 태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다음 날 그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장효섭을 찾아왔어요. 가방 속에는 여러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죠. 장인어른, 여기 서명만 해주시면 됩니다.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이에요. 장효섭은 안경을 쓰고 서류를 살펴보려 했지만 태준이 먼저 설명했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라 어려우실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담보대출용 서류입니다. 대출받고 곧바로 원상복구시켜 드릴게요. 뭐 그렇다면야. 장효섭은 결국 6장의 서류에 서명했어요. 윤정도 옆에서 아버지를 안심시켰죠. 걱정 마세요, 아버지. 모든 게 잘 될 거예요. 그날 밤 장효섭은 또다시 아내가 꿈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울고 있었어요. 당신 왜 그렇게 순진한 거예요? 서류는 꼼꼼히 읽어봐야지. 다음 날 장효섭은 불안한 마음에 마을 친구 최만호를 찾아갔습니다. 최만호는 78살의 마을 토박이로 농사뿐 아니라 세상 물정에도 밝은 사람이었죠. 만호야, 내가 사위에게 땅 서류에 서명해줬는데 괜찮은 걸까? 최만호는 놀란 표정으로 장효섭을 바라보았습니다. 뭐라고? 자세히 말해봐. 어떤 서류였는지 기억나나? 대출용이라던데.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더라. 최만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효섭아, 너무 서두른 거 아니냐? 사위가 갑자기 시골에 내려와 농사 짓겠다고 하더니 땅 서류를 요구했다. 수상한데? 아니야, 윤정이도 옆에 있었어. 내 딸이 날 속이겠어? 그러나 최만호의 말은 장효섭의 마음에 작은 불안을 심어 놓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는 태준의 행동을 유심히 살펴보기 시작했죠. 태준은 여전히 부지런히 농사일을 도왔지만 자주 전화 통화를 하며 멀리 나가곤 했어요. 어느 날 장효섭은 태준의 통화 내용을 우연히 엿듣게 되었습니다. 네, 곧 마무리됩니다. 땅은 이미 확보했고요. 등기 이전 절차만 남았습니다. 장효섭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땅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지만 구체적으로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죠. 그날 저녁 그는 윤정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윤정아, 너희 남편이 무슨 일을 하는 거니? 내가 서명한 서류가 정확히 뭐였지? 윤정은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미소를 지었어요.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태준이가 다 알아서 할 거예요. 아버지는 그냥 건강만 챙기세요.
그 말에 장효섭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딸을 믿고 싶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날 밤 그는 또다시 악몽에 시달렸어요. 꿈에서 그의 땅이 조금씩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태주는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갔어요. 저녁까지 돌아오지 않자 장효섭은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윤정은 남편이 귀농 자금 대출 관련해서 바쁘다고 설명했죠. 모든 게 정상적인 것처럼 보였지만 장효섭의 마음속에는 이유 모를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내가 너무 의심이 많은 건가? 사위가 열심히 하는데. 그날 밤 장효섭은 서재에서 예전 농협 지도사 시절의 문서들을 뒤적이다가 문득 고개를 들었어요. 옆방에서 윤정과 태준이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의 다 됐어. 조금만 더 참아. 아버지는 모르실 거야. 장효섭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지만 가슴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깊은 잠에 들지 못했어요. 아침 8시 우체부의 오토바이 소리가 조용한 마을에 울려 퍼졌습니다. 장효섭은 마당에서 콩을 심고 있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우체부가 그에게 다가오며 등기우편을 내밀었죠. 장효섭 어르신, 법원에서 온 등기우편입니다. 여기 서명해 주세요. 장효섭은 의아한 표정으로 서명했습니다. 법원에서 오는 편지라니 무슨 일일까 싶었죠. 봉투를 열자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 통지서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는 안경을 고쳐 쓰고 내용을 천천히 읽어내려갔습니다. 토지 소재지 전북 완주군. 소유권 이전. 매도인 장효섭. 매수인 윤태준. 장효섭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대출 담보 서류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땅이 사위 윤태준에게 완전히 팔린 것을 알리는 통지서였죠. 30년 넘게 갖고 온 그의 땅이, 그의 모든 재산이 이제는 법적으로 사위의 것이 되어버렸다는 뜻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장효섭은 당장 딸과 사위를 찾아 물어보려 했지만 집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전화를 걸었지만 윤정은 받지 않았고 태준의 전화는 꺼져 있었습니다. 불안감이 점점 커지는 가운데 그는 최만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만호야. 큰일 났어. 내 땅이. 목소리가 떨리는 장효섭을 달래며 최만호는 곧장 그의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통지서를 본 최만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효섭아. 이건 매매 계약서에 서명한 거야. 내가 땅을 팔았다는 서류라고. 무슨 소리야? 난 땅을 판 적이 없어. 대출용이라고 했다고. 두 사람이 충격에 빠져 있을 때 현관문이 열리고 윤정과 태준이 들어왔습니다. 장효섭은 떨리는 손으로 통지서를 들고 일어섰어요. 이게 무슨 짓이냐? 설명해봐라. 태준은 당황한 기색 없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장인어른, 그건 법적으로 진행된 거래입니다. 장인어른께서 직접 서명하셨잖아요. 뭐라고? 나는 대출 서류인 줄 알고 서명했다. 태준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어요. 서명하기 전에 꼼꼼히 읽어보셨어야죠. 이제 이 땅은 법적으로 제 겁니다. 장효섭은 충격으로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딸 윤정에게 향했어요. 윤정아, 너도 이 일을 알고 있었니? 윤정은 고개를 돌렸지만 그 반응만으로도 충분했죠. 장효섭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자신의 피부치가 그토록 사랑했던 딸이 이런 배신을 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왜 이런 짓을 한 거니? 윤정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살아야 해요. 태준이 사업이 망해서 빚더미에 앉았어요. 이 땅으로 새 출발하려는 거예요. 그렇다고 나를 속이고 내 전 재산을 빼앗아? 태준이 한 발 앞으로 나섰어요. 장인어른, 이제 와서 뒤집을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드셔서 기억이 혼란스러우신 것 같은데. 뭐라고? 윤정이 남편의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가끔 혼란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치매 초기 증상일 수도 있어요. 병원에 가보는 게 어떨까요? 장효섭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어요. 딸이 자신을 치매 환자 취급하며 땅을 빼앗은 사실을 덮으려 한다니. 최만호가 분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효섭이는 정신이 또렷해. 너희가 명백히 사기를 친 거지. 태준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최 어르신, 이건 우리 가족 일입니다. 참견하지 마세요. 법적으로 모든 절차는 끝났습니다. 장효섭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평생을 일구며 살아온 땅, 아내와 함께 꿈꿨던 노후의 터전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렸어요. 더 고통스러운 것은 그것이 자신의 딸과 사위에 의해 벌어진 일이라는 사실이었죠. 나가라.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윤정이 당황한 듯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진정하세요. 이제 이 집도. 태준이 윤정의 말을 자르며 싸늘하게 웃었어요. 장인어른, 정확히 말하자면 이제 이 집도 제 소유입니다. 오히려 장인어른께서 나가셔야 하는 상황이죠. 장효섭은 그 자리에서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최만호가 그를 부축하며 외쳤어요. 이 나쁜 놈들. 효섭아, 내 집으로 가자. 당장 경찰에 신고하자. 그날 밤 장효섭은 최만호의 집에서 지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을 하루아침에 잃었다는 충격, 그것도 가장 사랑하는 딸의 배신으로 인해. 그는 밤새 눈을 떼지 못했어요. 피로와 절망감에 지친 그의 머릿속에는 자꾸만 아내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당신 왜 그렇게 순진한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다음 날 아침 마을에는 이미 소문이 퍼졌습니다. 장효섭이 땅을 사기당했다는 이야기였죠. 몇몇 이웃들은 동정의 눈길로 그를 바라보았고 또 다른 이들은 수군거렸어요. 세상에, 자기 딸한테 당하다니. 나이 들어 정신이 흐려졌나 보지. 장효섭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평생 깨끗하게 살아온 농협 지도사였던 그가 이제는 어리석은 노인 취급을 받고 있었어요. 사흘째 최만호의 집에 머물던 장효섭은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창가에 앉아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는 날이 계속됐죠. 최만호는 친구가 걱정되어 경찰서에 가자고 설득했어요. 효섭아,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명백한 사기잖아. 신고해야지. 이봐, 내가 평생 모은 재산이야. 그냥 포기할 거야? 장효섭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상처가 서려 있었어요. 만호야. 내 딸이야. 내 피부치가 저지른 일인데 어떻게 신고를 해? 하지만 이건 범죄야. 내 사위가 꿰어낸 거라고. 장효섭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오래된 지갑을 꺼내 그 안의 사진을 바라보았어요. 어린 시절 윤정의 모습이었죠. 내 딸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최만호는 더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친구의 고통을 이해했기 때문이었죠. 그때 집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두 사람이 현관으로 나가자 마을 이장과 몇몇 주민들이 서 있었습니다. 효섭 씨, 괜찮소? 큰일 났다는 소문을 들었소. 장효섭은 고개를 푹 숙였어요. 이장은 그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도울 방법이 없을까 의논해 봤는데 법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 같소. 변호사를 만나보는 게 어떻겠소? 변호사요? 어떻게? 난 이제 무일 뿐인데. 이장은 주민들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마을 공동기금에서 조금 지원하고 우리 모두 조금씩 보태면 어떨까요? 그 말에 장효섭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웃들의 따뜻한 마음씨에 목이 메었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튿날 최만호와 장효섭은 완주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전주시 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이정연 변호사는 50 초반의 단정한 여성이었어요.
그녀는 장요섭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은 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 어르신, 이건 명백한 사기 사건입니다. 대출 서류라고 속이고 매매 계약서에 서명하게 한 것은 형사 사건이 될 수 있어요. 그런가요? 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겁니다. 상대가 가족이라 증거 확보도 어렵고 이미 등기가 이전된 상황이라. 장요섭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이정현 변호사는 재빨리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말아요. 제가 노인 권익 보호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례가 꽤 있어요. 특히 가족 간의 재산 갈등은 더 심각하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동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증거를 최대한 모아야 해요. 서명 당시 상황을 기억하시나요? 장요섭은 그날을 떠올리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사위가 대출용이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내가 자세히 읽으려고 하자 복잡한 법률 용어라 어려울 거다라며 중요한 부분만 짚어줬고, 그 말을 증언해 줄 사람이 있나요? 딸이 옆에 있었지만 딸이 증언해 줄 리가. 이정현 변호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어요. 어르신, 저희가 최선을 다해 볼게요. 우선 고소장부터 작성해 봅시다. 그날 오후 장요섭은 사기 혐의로 사위 윤태준을 고소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는 멀리서 자신의 집을 바라보았어요. 30년 넘게 살아온 그곳이 이제는 낯선 곳이 되어버렸죠. 내가 정말 바보였어. 가족이라고 너무 믿었나. 마을로 돌아오자 여러 시선이 그를 향했습니다. 대부분은 동정 어린 눈길이었지만 일부는 수군거렸어요. 나이 든 사람이 가족한테 당한다는 게 말이 되나? 혹시 기억이 혼란스러운 건 아닐까? 장요섭은 그 시선들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히는 느낌이었습니다. 평생을 농협 지도사로 마을 농민들을 도와주며 존경받던 그가 이제는 불쌍한 노인 취급을 받고 있었어요. 집에 돌아온 최만호는 장요섭에게 차를 내왔습니다. 이봐, 너무 마음 쓰지 마. 사람들은 곧 진실을 알게 될 거야. 만호야. 내가 바보짓을 한 건 맞아. 어떻게 사위 말만 믿고 서류에 서명을 했니? 누구나 가족은 믿기 마련이야. 내 잘못이 아니라고. 그때 최만호의 손자가 뛰어들어왔어요. 할아버지. 장요섭 할아버지네 딸이 TV에 나왔어요. 두 노인은 깜짝 놀라 거실로 달려갔습니다. TV 뉴스에서는 윤정이 눈물을 흘리며 인터뷰하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최근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셨어요. 저희가 귀농하려고 땅을 정당하게 샀는데 갑자기 기억을 못 하시는 거예요. 치매 초기 증상인 것 같아 저희가 더 걱정이에요. 장요섭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자신의 딸이 전국 방송에서 자신을 치매 환자로 몰아가고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뉴스 자막이었습니다. 노인 치매 의심되나. 딸 부부 상대로 소송 제기해. 장요섭은 다리에 힘이 풀려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최만호가 화를 내며 TV를 껐습니다. 이런 망할 것들. 저렇게 거짓말을 해도 되는 거야? 그날 밤 장요섭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가족에게 배신당한 상처, 그리고 이제는 온 마을, 아니 전국 사람들이 자신을 치매 환자로 오해할 것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어둠 속에서 그는 아내의 사진을 꺼내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 이제는 정말 모르겠어. 창밖으로 달빛이 그의 주름진 얼굴을 비추었어요. 77회를 살아오면서 이토록 깊은 절망은 처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정현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장 어르신, 어제 뉴스 보셨죠? 이제 우리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지역 언론에 진실을 알릴 기회가 있어요. 인터뷰하시겠어요? 장요섭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이젠 물러설 곳이 없었어요. 하겠습니다. 진실을 알려야죠.
익산일보 기자 한미영은 전북 완주의 작은 마을로 향하는 차 안에서 메모를 확인했습니다. 노인 사기 피해 의혹. 딸 사위가 노인의 토지 가로채라는 제목의 기사를 준비 중이었어요. 마을에 도착한 그녀는 최만호의 집 앞에서 장효섭과 이정현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장효섭 어르신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어려운 시간에도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효섭은 떨리는 손으로 차를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평생 조용히 살아온 그에게 언론과의 인터뷰는 생소하고 부담스러운 일이었죠. 괜찮을까요? 내가 이런 걸. 이정현 변호사가 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용기 내세요. 진실을 알릴 기회예요. 어르신의 이야기가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거예요. 한미영 기자는 녹음기를 켜고 질문을 시작했어요. 어르신, 먼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장효섭은 천천히 그간의 일을 풀어놓았습니다. 딸과 사위가 귀농을 핑계로 내려와 자신의 신뢰를 얻은 과정, 대출 서류라며 매매 계약서에 서명하게 한 경위, 갑자기 땅의 소유권이 넘어간 충격적인 사실까지. 그의 목소리는 때로 떨리고 때로 눈물이 고였지만 끝까지 이야기를 마쳤어요. 전 농협 지도사로 32년을 일했습니다. 그 일을 하며 돈 한 푼 꾸준히 모아 산 땅이에요. 제 딸이, 제 사위가 그렇게 저를 속일 줄은 몰랐습니다. 한미영 기자는 진지하게 메모하며 물었어요. 그런데 최근 뉴스에서는 따님이 어르신의 기억력 문제를 언급하셨더군요. 이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효섭의 눈빛이 일순간 날카로워졌습니다. 그건 완전한 거짓말입니다. 내 기억력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지금도 농협 근무 시절 모든 농가의 상황을 다 기억합니다. 치매라니. 내가 어리석었던 건 맞지만 내 정신은 또렷합니다. 이정현 변호사가 말을 보탰어요. 장 어르신은 최근 병원 검진도 받으셨어요. 인지 기능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소견서도 있습니다. 오히려 이건 노인을 상대로 한 악질적인 재산 편취 사건이에요. 인터뷰가 끝나갈 무렵 한미영 기자는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장 어르신,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비슷한 피해를 입은 노인분들이 연락을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장효섭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에는 이전과는 다른 강한 의지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저도 처음에는 창피해서 숨고 싶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이런 일은 계속될 겁니다. 가족이라도 의심스러운 일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나이 들었다고 무시당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말에 한미영 기자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녀는 녹음기를 끄고 장효섭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 어르신의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이틀 후 익산일보 일면에는 노인 재산 노린 가족의 배신. 77세 노인의 눈물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기사는 장효섭의 이야기를 상세히 다루며 노인을 대상으로 한 재산 사기의 심각성을 경고했어요. 특히 가족 간 신뢰를 악용한 사례의 위험성을 강조했죠. 기사가 나간 당일 지역 방송국에서도 장효섭의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뉴스 앵커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가족에게 배신당한 한 노인의 이야기입니다. 전직 농협 지도사였던 77살 장효섭 씨는 귀농을 핑계로 내려온 딸과 사위에게 토지를 빼앗겼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어진 보도에서는 장효섭의 인터뷰와 함께 노인 권익 보호 전문가들의 의견도 함께 소개됐어요. 전북대학교 노인복지학과 김 교수는 카메라 앞에서 말했습니다. 최근 노인을 대상으로 한 재산 사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족을 이용한 사례는 피해자가 신고를 꺼리기 때문에 더욱 심각합니다. 사회적 관심과 제도적 보호장치가 필요한 때입니다.
방송이 나간 후 장효섭의 집 앞에는 더 많은 취재진이 몰려들었어요. 그러나 그는 더 이상의 인터뷰는 거절하고 최만호의 집에서 조용히 지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전국 각지에서 비슷한 피해를 당한 노인들의 연락이 이정현 변호사 사무실로 쏟아지기 시작한 거죠. 변호사님, 저도 아들에게 속아 집문서를 뺏겼어요. 저는 조카가 사업자금이라며 대출을 받게 해줬는데 집이 경매로 넘어갔어요. 이정현 변호사는 이런 사례들을 모아 노인 재산권 보호 네트워크를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전직 판사 출신인 정민수 대표를 영입해 단체의 위상을 높였어요. 장효섭의 사례는 이 네트워크의 상징적인 첫 번째 사건이 되었습니다. 한편 기사가 나가고 일주일 후 장효섭은 오랜만에 자신의 집 근처를 지나가다 딸 윤정을 마주쳤어요. 윤정은 아버지를 보자 잠시 망설이다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장효섭은 아무 말 없이 딸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에는 분노보다는 깊은 상실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니? 내가 그럴 수 있게. 윤정은 잠시 망설이더니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태준이가 저도 속였어요. 빚이 12억이나 있었다는 걸 몰랐어요. 뭐라고? 태준이 사업이 완전히 망했던 거예요. 그땐 제가 너무 다급해서. 하지만 이제 와서 보니 정말 잘못된 일이었어요. 장효섭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윤정은 계속해서 이야기했어요. 아버지 땅을 담보로 대출받으려던 게 태준이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은행에서 대출이 안 나오자 아예 땅을 팔아버리려고 한 거죠. 그래서 내가 치매라고 거짓말까지 한 거냐? 윤정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태준이가 시키는 대로. 정말 죄송해요, 아버지. 장효섭은 딸을 바라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느꼈어요. 그래도 자신의 피부치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물었어요. 지금 너희 사이는 어떤데? 이혼하기로 했어요. 태준이를 더는 못 믿겠어요. 장효섭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깊은 한숨만 내쉬었어요. 그때 이정현 변호사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장 어르신, 중요한 소식이 있어요. 윤태준 씨의 계좌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했던 정황이 명확해요. 곧 재판이 열릴 텐데 윤정 씨가 증언해주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장효섭은 딸을 바라보았어요. 윤정의 눈에는 회한의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증언할게요. 진실을 말할게요. 그날 저녁 장효섭은 오랜만에 평온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아직 땅을 되찾진 못했지만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는 생각에 작은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재판일이 2주 앞으로 다가온 어느 오후 이정현 변호사는 장효섭과 윤정을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서류 더미가 놓여 있었어요. 중요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윤태준 씨의 계좌 내역이에요. 이정현은 서류 몇 장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장효섭과 윤정은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장효섭이 물었습니다. 윤태준 씨가 거래한 내역입니다. 보시면 사업 실패로 인한 부채가 12억 원에 달해요. 그리고 여기 이 날짜를 보세요. 장 어르신께 땅 서류에 서명받은 바로 다음 날 대출 상담을 받았어요. 부동산 담보 대출 상담료 명목으로 50만 원을 지불했네요. 장효섭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런데 왜 대출이 안 된 걸까요? 아마도 땅 가격보다 빚이 더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계획을 바꿔 땅을 아예 팔아버리려 한 것 같습니다. 윤정은 서류를 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 사람이 정말 저를 완전히 속였네요. 저도 모르게 아버지를 배신하게 만들었어요. 이정현 변호사는 다른 서류를 꺼내 보였습니다. 더 중요한 발견이 있어요.
윤태준 씨 과거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2번의 사기 전과가 있었습니다. 장효섭과 윤정은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요? 전과자였다고요? 윤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구속까지 되진 않았지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적이 있어요. 부천에서는 노부부를 속여 토지 문서를 빼앗았고 인천에서는 홀로 사는 노인의 집을 가로챘답니다. 그런 사람이었다니. 장효섭은 충격에 빠졌어요. 흔히 정과자라고 부르는 유형이에요. 정을 이용한 사기꾼이죠. 가족관계나 정서적 유대를 악용해 재산을 노리는 수법입니다. 윤정은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정보를 얻으셨어요? 이정현 변호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노인 재산권 보호 네트워크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계세요. 경찰에 계신 분도 도움을 주셨고 금융권에서도 협조해 주셨어요. 장 어르신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많은 분들이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장효섭은 감격스러웠습니다. 평생 남을 도우며 살아온 자신에게 이제 다른 이들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는 사실이 큰 위안이 되었어요. 그럼 이번 재판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윤정 씨가 증언해 주신다면 결정적일 거예요. 윤정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히 증언할게요. 진실을 모두 말할 거예요. 그날 밤 장효섭과 윤정은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이어졌지만 서서히 대화가 시작되었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이젠 됐다. 넌 내 딸이야. 태준이가 너도 속인 거니까. 아니에요. 제가 책임을 회피하는 건 아닙니다. 전 남편 말만 듣고 아버지를 의심했어요. 아버지가 치매라는 거짓말에도 동조했고요.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장효섭은 딸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사람이 실수도 하는 거야. 넌 내 딸이고 난 내 아버지야. 그건 변하지 않아. 윤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녀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어떻게든 땅을 되찾아 드릴게요. 태준이가 어디 숨겼는지 알아봤는데 요즘 모텔에서 지내고 있대요. 경찰에 신고했어요. 바로 그날 밤 윤태준은 전주의 한 모텔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장효섭의 땅을 담보로 다른 대출을 알아보던 중이었어요. 경찰 조사 결과 그는 30억대의 빚을 갚기 위해 장인의 땅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처음에는 대출을 받으려 했으나 은행에서 거절당하자 아예 땅을 판매하려 했던 거죠. 뉴스에서는 노인 사기 의혹 관련 윤모 씨 체포라는 속보가 흘러나왔습니다. 장효섭의 사례가 알려지면서 비슷한 피해 사례도 속속 드러났어요. 대전에서는 조카에게, 광주에서는 아들에게, 서울에서는 사돈에게 비슷한 수법으로 재산을 빼앗긴 노인들의 이야기가 언론을 통해 전해졌죠. 정민수 대표는 TV 인터뷰에서 강조했습니다. 이런 사례가 빙산의 일각입니다. 많은 노인분들이 가족이라는 이유로 신고도 못하고 고통받고 계세요. 노인 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가 시급합니다. 장효섭의 사례는 노인 재산 사기의 대표적 케이스가 되어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켰어요. 국회에서는 노인 재산권 보호법 발의를 준비 중이라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재판을 앞두고 이정현 변호사와 장효섭, 윤정은 철저한 준비를 했어요. 윤정은 당시 상황을 모두 기억해내려 노력했고 장효섭은 수십 번 이야기를 반복하며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했습니다. 윤정 씨, 법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진실을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속이고 서명을 받았다는 사실, 특히 대출용이라고 속인 부분을 분명히 진술해 주세요. 윤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대로 말할게요. 제가 옆에서 들었으니까요. 한편 최만호는 마을 주민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다녔어요.
처음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던 주민들도 점차 장효섭의 편에 서기 시작했습니다. 효섭이가 평생 남 속인 적이 없잖아. 오히려 농민들 도와주느라 자기 일도 못할 때가 많았지. 그런 사람이 갑자기 치매라니 말이 되나. 마을 이장은 주민회의를 열어 장효섭을 지지하는 마음을 모았어요. 마을 주민 30여 명은 재판일에 법정을 방문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재판 전날 밤 장효섭은 잠들지 못하고 창가에 앉아 별을 바라보았어요. 내일이면 자신의 인생이 다시 한번 크게 바뀔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떨렸습니다. 여보, 나 잘하고 있는 걸까? 이제 와서 딸아이랑 싸우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파. 장효섭은 하늘의 별을 보며 돌아가신 아내에게 말을 건넸어요. 그때 방문이 열리고 윤정이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아직 안 주무셨어요? 응, 좀 긴장되네. 윤정은 아버지 옆에 앉아 어깨를 감쌌습니다. 걱정 마세요. 내일 제가 모든 진실을 말할 거예요. 어떻게든 우리 땅을 되찾을 거예요. 장효섭은 딸의 손을 잡아주었어요. 비록 큰 상처를 입었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딸을 향한 사랑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 우리 함께 이겨내자. 재판 당일 전주지방법원 앞은 아침부터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서 있었고 완주에서 온 마을 주민들도 30여 명이 모여 있었죠. 장효섭은 이정현 변호사와 함께 법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의 뒤로는 윤정이 조용히 따라왔어요. 법정 안으로 들어서자 장효섭은 긴장된 마음에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맞은편에는 윤태준이 앉아 있었어요. 구치소에서 나온 그는 초췌한 모습이었지만 여전히 당당한 표정이었죠. 그의 옆에는 변호사 2명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재판부 입정합니다. 모두가 일어서자 판사가 입장했어요. 50 중반의 여성 판사였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살펴본 뒤 재판을 시작했죠. 이 재판은 원고 장효섭 씨가 피고 윤태준 씨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사건입니다. 먼저 원고 측 변호인께서 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변호사가 일어섰어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사건은 단순한 부동산 분쟁이 아닙니다. 77살 노인의 신뢰를 악용한 명백한 사기 사건입니다. 원고 장효섭 씨는 농협에서 32년간 근무한 성실한 공직자였습니다. 그가 평생 모은 재산인 토지를 피고는 대출용 서류라고 속여 매매 계약서에 서명하게 했습니다. 이어서 장효섭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당시 상황을 설명했어요. 사위가 분명히 대출용으로만 쓰고 곧 돌려드린다고 했습니다. 제가 서류를 자세히 보려고 하자 복잡한 법률 용어라 어렵다며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 줬어요. 매매 계약서라는 말은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 측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장 어르신, 서명하실 때 서류를 제대로 읽어보지 않으셨나요? 첫 페이지에 부동산 매매 계약서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장효섭은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들었습니다. 글씨가 작았고 사위가 대출용이라고 여러 번 강조했기에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피고 측 변호사는 계속해서 장효섭의 기억력과 인지 능력에 의문을 제기했지만 장효섭은 침착하게 대응했어요. 모든 질문에 일관되고 명확하게 답변했죠. 다음으로 윤정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진술을 시작했어요. 저는 장효섭의 딸 장윤정입니다. 그리고 피고 윤태준의 아내입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윤정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계속했어요. 남편 윤태준은 아버지에게 대출용으로만 쓰고 돌려드린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아버지가 서류를 자세히 보려 하자 복잡한 법률 용어라 이해하기 어렵다며 만류했고요. 그런데 왜 말리지 않았나요? 판사가 물었습니다. 윤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남편이 사업 실패로 12억 원의 빚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도 당시에는 대출용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피고 측 변호사가 윤정에게 물었어요. 얼마 전까지 언론 인터뷰에서는 아버지의 치매 증상을 언급하셨는데 갑자기 입장을 바꾸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윤정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남편이 시킨 대로 말한 것입니다. 진실은 아버지께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법정은 다시 한번 술렁였어요. 이정현 변호사는 윤태준의 계좌 내역과 과거 유사한 수법의 사기 전과 기록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특히 매매계약서 작성 직후 부동산 담보대출 상담료를 지불한 내역은 중요한 증거가 되었죠. 재판은 오후까지 이어졌어요. 마지막으로 윤태준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그는 여전히 당당한 태도로 말했어요. 저는 법적으로 문제없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장인어른께서 서명하신 것이고 등기도 합법적으로 이전됐습니다. 하지만 대출용이라고 속인 건 사실 아닙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그런 적 없습니다. 장인어른께서 오해하신 겁니다. 그때 장효섭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정현 변호사가 그를 말리려 했지만 그는 단호했습니다.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이자 장효섭은 윤태준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사위, 나는 내가 왜 그랬는지 이해한다. 빚이 많아 절박했겠지. 하지만 내가 나를 완전히 모르는 남이라고 해도 70이 넘은 노인을 속이는 건 옳지 않아. 내가 평생 정직하게 살아온 건 내 딸에게 떳떳한 아버지가 되고 싶어서였어. 그런데 내가 내 딸까지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다. 법정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윤태준의 표정이 흔들렸어요. 장효섭은 다시 자리에 앉았죠. 재판은 그렇게 마무리되었고 판결은 2주 후로 미뤄졌습니다. 법원을 나서는 장효섭에게 취재진들이 몰려들었어요. 장 어르신, 승산이 있다고 보십니까? 딸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장효섭은 말없이 고개를 숙인 채 이정현 변호사의 안내를 받아 차로 향했습니다. 그때 윤정이 달려와 아버지의 팔을 잡았어요. 아버지, 같이 갈게요. 두 사람은 나란히 차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마을 주민들이 응원의 박수를 보내고 있었어요. 2주 후 판결일이 다가왔습니다. 법정은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노인 권익단체 회원들과 비슷한 피해를 입은 노인들도 방청석을 채웠습니다. 판사가 입장하고 모두가 숨을 죽였어요. 판사는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 윤태준은 원고 장효섭에게 대출 담보용이라고 속여 토지 매매 계약서에 서명하게 한 사실이 인정됩니다. 이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 민법 제110조에 따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장효섭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판사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또한 피고 윤태준의 과거 유사 사기 전력, 매매계약 직후 대출 상담을 받은 정황 등을 종합할 때 이는 계획적인 기망행위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판사는 잠시 숨을 고르고 명확한 목소리로 선언했어요. 전북 완주군 소재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말소하고 원고 장효섭 명의로 회복하라. 법정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장효섭은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어요. 이정현 변호사는 그의 어깨를 토닥이며 웃었습니다. 이겼어요, 장 어르신. 땅을 되찾으셨어요. 윤정도 아버지 곁으로 달려와 함께 눈물을 흘렸어요. 장효섭은 떨리는 손으로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끝났구나. 이제 끝났어. 법정을 나서는 장효섭을 마을 주민들과 노인 권익단체 회원들이 박수로 맞이했어요. 그의 사례가 비슷한 처지의 많은 노인들에게 희망이 되었기 때문이었죠. 정민수 대표는 장효섭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장 어르신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르신 덕분에 많은 노인분들이 용기를 얻고 있어요. 장효섭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마음은 이미 평온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평생 모아온 땅을 되찾은 것도 기뻤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의가 승리했다는 사실이었죠. 그날 저녁 장효섭은 마을 주민들과 함께 작은 축하 자리를 가졌습니다. 모두가 그의 승리를 축하해 주었어요. 한편 윤태주는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검찰은 그의 과거 전과와 이번 사건의 악질성을 고려해 실형을 구형할 예정이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장효섭은 오랜만에 자신의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그의 밭과 집이 평화롭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는 깊은 안도감과 함께 감사의 마음이 차올랐습니다. 여보, 우리 땅 지켰어요. 당신이 늘 지키자고 했던 그 땅. 재판이 끝난 지 한 달, 완주의 작은 마을에 다시 봄이 찾아왔습니다. 장효섭은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의 손에는 예전처럼 괭이가 들려 있었죠. 하지만 이전과는 달리 그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효섭아, 벌써 일하고 있구먼. 최만호가 대문 밖에서 손을 흔들었어요. 장효섭은 미소 지으며 친구를 맞이했습니다. 일찍 왔네. 차라도 한잔 할래? 그럴까? 오늘 좋은 소식 들고 왔어. 두 노인은 마당 평상에 앉아 따뜻한 보리차를 마셨어요. 최만호는 신문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봐라, 내 사위 이야기야. 신문 한 켠에는 노인 사기 사건 윤태준 씨 징역 3년 선고라는 기사가 실려 있었어요. 장효섭은 신문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사람. 결국 그렇게 됐구나. 당연한 결과지. 과거에도 2번이나 비슷한 일을 저질렀잖아. 장효섭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어요. 사람이 왜 그렇게 될까? 정직하게 살면 얼마나 좋을 텐데. 세상엔 여러 사람이 있는 법이지. 중요한 건 내가 정의를 찾았다는 거야. 두 사람의 대화 중에 윤정이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요즘 아버지 집 근처 임대주택에서 지내며 매일 아버지를 찾아오고 있었어요. 아버지, 아침 일찍 일하시네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장효섭은 미소 지으며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윤정은 이제 43세 이혼녀가 되었지만 오히려 예전보다 더 밝아 보였어요. 그녀는 지역복지관에서 일을 시작했고 아버지와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쉬엄쉬엄 하렴. 오늘 복지관 안 가니? 오후에 출근이에요. 그 전에 아버지 텃밭 좀 도와드리려고요. 최만호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흐뭇해했어요. 큰 상처를 입었지만 부녀는 서서히 신뢰를 회복해가고 있었죠. 그나저면 효섭아, 지난번에 말했던 마을 공동 텃밭 건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니? 장효섭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가 결정했어. 저쪽 논 2마지기는 마을 공동 텃밭으로 내놓기로 했어. 정말이니? 최만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응. 생각해보니 내가 그동안 많은 도움을 받았잖아. 마을 사람들, 이정현 변호사, 정민수 대표. 내가 이렇게 땅을 되찾은 것도 다 그분들 덕분이야. 이제 나도 뭔가 돌려줘야 할 것 같아서. 윤정은 아버지의 결정에 놀랐어요. 아버지, 정말요? 그 땅이면 꽤 가치가 있을 텐데. 땅의 가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눌 때 더 빛나는 거야. 내가 농협에서 32년 일하며 깨달은 거지. 최만호는 기쁨에 차 장효섭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역시 우리 효섭이야. 마을 어르신들이 얼마나 좋아하실지 몰라. 요즘 젊은 사람들도 주말 농사에 관심 많으니 다 같이 가꾸면 좋을 거야. 그날 오후 마을 회관에서는 특별한 모임이 열렸어요. 장효섭이 마을 공동 텃밭으로 기증한 땅에 대한 운영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마을 주민 40여 명이 모였고
특별히 노인 권익 보호 네트워크의 정민수 대표와 이정현 변호사도 참석했어요. 이장은 장효섭에게 마이크를 건넸습니다. 장효섭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 말주변이 없어서 잘 못하겠습니다만 제가 최근에 큰 어려움을 겪었을 때 여러분들이 도와주셨죠. 그 은혜를 조금이나마 갚고 싶어서 제 땅 일부를 마을 공동 텃밭으로 내놓기로 했습니다. 젊은이든 노인이든 누구나 와서 농사 짓고 수확의 기쁨을 나눴으면 합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정민수 대표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장 어르신의 선행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희가 제안드릴 것이 있습니다. 장 어르신께서 노인 권익 강사로 활동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르신의 경험이 다른 노인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장효섭은 놀랐어요. 제가요?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이정현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장 어르신의 사례는 많은 노인분들에게 희망과 용기가 되고 있어요. 노인 재산권 교육 프로그램에서 강의를 해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장효섭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기꺼이 하겠습니다. 그날 이후로 장효섭의 삶은 새로운 의미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마을 공동 텃밭에서 젊은이들에게 농사 기술을 가르쳤고 한 달에 2번은 전국 각지를 다니며 노인 권익 강의를 했어요. 그의 이야기는 많은 노인들에게 용기와 희망이 되었죠. 윤정도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복지관에서 열심히 일하며 사회복지사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어요. 특히 노인 복지에 관심을 두고 아버지와 함께 강의를 다니기도 했습니다. 둘의 관계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단단해졌어요. 그해 가을 마을 공동 텃밭에서는 첫 수확 잔치가 열렸습니다. 장효섭은 아이들의 손을 잡고 고구마를 캐는 모습을 보며 행복을 느꼈어요. 그때 한 기자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장 어르신, 이제 그 어려운 일을 겪고 1년이 지났는데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장효섭은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상처는 아직 남아있지만 그 상처가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가 평생 귀하게 여겼던 이 땅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기쁨의 터전이 되었으니까요. 기자가 추가로 물었습니다. 사위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서하셨나요? 장효섭은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용서라. 아직은 말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미워하지는 않아요. 그 사람도 자기 삶에서 배우는 게 있을 겁니다. 저는 그저 제 딸이 다시 행복해지길 바랄 뿐입니다. 그날 저녁 장효섭은 자신의 마당에 앉아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윤정이 따뜻한 차를 들고 나와 아버지 옆에 앉았어요. 아버지, 오늘 행사 정말 좋았어요. 아버지 덕분에 마을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 다행이구나. 아버지, 제가 계속 복지관에서 일하기로 했어요. 사회복지사가 되어서 노인분들 도울 거예요. 장효섭은 딸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래.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렴. 아버지는 항상 내 편이야. 두 사람은 함께 밤하늘을 바라보았어요. 어두운 하늘에 별들이 반짝이는 모습이 마치 새로운 희망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장효섭은 일찍 일어나 텃밭으로 나갔어요. 초여름의 햇살이 대지를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는 쭈그리고 앉아 흙을 만져보았죠. 그의 손가락 사이로 부드러운 흙이 흘러내렸어요. 작은 꽃들이 텃밭 가장자리에 피어 있었습니다. 장효섭은 그 들꽃들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지난 1년간의 모든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고통스러웠던 순간들, 절망했던 시간들, 그리고 마침내 희망을 되찾은 날들까지. 장효섭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중얼거렸어요. 이 흙은 거짓보다 더 진실했지. 결국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구나. 그의 주변으로 아침 햇살이 더욱 밝게 비추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새로운 시작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장요섭은 괭이를 들고 일어섰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분노가 없었어요. 오직 평온함과 지혜만이 깃들어 있었죠. 마을 어귀에서 윤정이 자전거를 타고 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장요섭은 손을 흔들며 딸을 반겼어요. 오늘도 둘은 함께 텃밭을 가꾸고 마을 아이들에게 농사 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이었습니다. 장요섭은 생각했어요. 자신이 겪은 모든 일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고. 그 아픔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과 희망이 되었고, 잃어버렸던 관계는 더 단단하게 회복되었으니까요. 무엇보다 그는 이제 단순히 땅의 주인이 아니라 지혜의 나눔이가 되었습니다. 땅은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누는 것이 더 값진 거였어. 장요섭의 마음속에 봄볕처럼 따스한 평화가 깃들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재산보다 귀중한 진정한 부의 감각이었어요.